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경마 캠프 전복초 시즌5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민태민 연님, 최용철 연님 공개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방송 스튜디오를 옮겼어요. 예.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사를 해서 또 우리 민태민 연님 제일 먼저 와서 찾느라고 여먹었다. 뭔지 알았으면 또 헤맬 뻔했어요. 그 예. 찾기를 맡겨갖고. 공기가 좋은 곳에 스튜디오를 얻어서 공기도 좋더라고요. 예. 또 저희들은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방송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이번 주가 또 월말 경마입니다. 서울에서는 과천 시장배, 부산에서는 김해 시장배 이런 경주들이 펼쳐진다는 점 우리 말씀을 드리고 월말 경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더욱더 신중하게 임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민태민 의원이 6경주, 8경주, 최홍찬 의원님이 5경주, 10경주, 임승진이가 7, 9경주. 공교롭게도 후반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반전 1, 2, 3, 4경주는 탐색을 가미한 그런 안전빵 위주로 좀 운영을 하시고 중반부 이후부터 견부를 거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승부경주 선정 같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할게요. 1000m 6등급 경주 12마리입니다. 민태민 듣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걸 메인 승부로 때렸는데 좋은 적중이 나왔어요. 근데 현장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버려가지고 좀 배당의 메리트는 떨어졌었는데 그걸 럭키아델이 직전에 1년 1개월 만에 공백을 두고 나왔었죠. 4세마로서 이제 몇 번 안 뛰면 내년이면 5살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목장에서 만들어 놓고 바로 쏜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난번에 승부를 했는데 나름대로 선행 갔던 능력만 티아라 위너를 외곽으로 압박을 하면서 직선까지 크게 무너지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편성도 그리 강하지가 않고 훈련 내용은 정상 주기에 더 좋아졌기 때문에 9번 럭키아델을 축으로 인정하면서 후차권을 압축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가서 들어온 게 맞아요? 말 타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날 이게 럭키아델하고요. 그 휴양마 또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마리가 다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세게 나오고 그게 좀 긴가민가로 나왔는데 아무튼 물론 이제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완전히 개끌리듯이 끌려들어오는 혼자서 좀 웃었어요. 유광이가 좀 애가 좀 그렇게 말을 타는 것 같아요. 말을 못 타서 이제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타는 유광이만 알겠고 또 우리 민태민이가 확인하고 승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타서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타서 온 거라면은 좀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최용찬 의원님. 같은 날 뛴 말인데 일단 럭키아델은 선행만 가더라면 저는 또 한 번 더 인정해주고 싶어요. 이 경주는 또 얘보다 빠른 말은 없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독점까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추임력 있는 데이스타가 어차피 깜빡이로 팔리는 말입니다. 다른 게 바람 불어도 얘를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건데 2주에서 오랜만에 지금 인기마가 되는 마필의 전진구 기수가 이게 참 매치가 됐는데 마방하고 기술을 보면 깜빡이가 진짜 불안해 보여요. 근데 말의 이번에 훈련 모습 자체를 보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뛰었던 그 불량줄에서 뛰었던 모습과 직전 건조줄에서 뛰었던 모습 자체를 본다면 분명히 힘이 붙었어요. 또 이번에 병합 쪽에 하는 모습에서도 또 힘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놓고 아마 대안을 또 노려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마리 말고 좀 세게 보는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말 링인 플라잉이라는 말인데 2세마로서 지금 1번, 2번, 3번을 뛰었는데 지난번에 이게 초구바당판이 빵꾸가 빵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뭔 일이냐 하고 제가 좀 주시를 했단 말인데 일단 김동현이가 쏘고 깨진 겁니다. 기습적으로 쐈는데 당시에 번호가 안 좋아서 외곽을 돌고 전기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
상당한 끈기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이번 안쪽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데이스타하고 같이 뛰면서 데이스타가 2등, 얘가 4등인가 했는데 저는 다시 붙으면 이 조건에서는 링잉 플라이가 좀 더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3번 링잉 플라잉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이세마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민태민 듣겠습니다. 네, 뭐 3번 탄젠트가 지난번 데뷔전 때 외곽에서도 시원하게 능력을 좀 끌어냈었는데 뭐 내용이 좀 썩 좋게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도 능력을 끌어냈기 때문에 좀 좋게는 보는데요. 문제는 여기 지금 잠재력이 아주 출중한 신의 말들이 몇 마리 보입니다. 1번 가보데이라든가 5번 시크릿 레거시 이런 애들이 능건 받고 나서 지금 실전을 처음 뛰는 말들이지만은 1하고 5가 혈통이라든가 이런 생긴 체형이라든가 훈련 때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워낙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3위 아닌 뭐 1번이나 5번 중에 좀 더 마음에 드는 놈을 좀 골라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현님. 저는 뭐 탄젠트 훈련 모습을 이상하게 봤어요. 세 마리 병합할 때 중앙에서 가장 여유가 있었던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약간의 치우침 있는 말을 완전 양 옆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병합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보데이는 뭐 사구마를 갖고 놀 정도로 뭐 힘이 차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이 있고, 뭐 3번이 선행 쏘고 1이 따라간다면 아마 요 두 마리가 좀 더 다른 맛보다 좀 근소하게 앞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3번 탄젠트입니다. 데뷔전 때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스피드와 근성을 보였고, 또 얘가 못 뛴 게 아닌 당시에 19점 말 프리시드가 워낙에 잘 뛰어버리면서 2등인데 이번에는 더욱더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 아닌가. 오경환이가 이번 주 기승전지라서 유연매가 넘어갔는데 이세마 상금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탄젠트 관심마로 제 역시도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에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최용찬 위원님 듣겠습니다. 자, 직전에 인기를 끌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말이 터프그린인데요. 이번에 역시나 인코스 2점을 갖고 있고 지금 상당히 운이 좋아요. 같은 스피드, 동급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말이 전체적으로 다 중간 외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2번 게이트를 차지한 점, 1, 3번 게이트 두 마리 상대적으로 또 발주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이번에는 뭐 선행 그냥 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터프그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태민. 네, 저는 일단 금화고스트가 좀 나아 보이긴 한데 실전 배팅에서는 얘보다 좀 메리트 있는 말이 6번만 액톤 스피드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데뷔전 때 이 말을 놓고 현장에서 승부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 뭐 송악명장이라든가 스마트뱅크 이런 애들이 현등급 기복마들이라서 액톤 스피드가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말이 완벽하진 않다. 한 7, 80%인데 목장에서부터 이 말은 좀 내용이 서서히 말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7, 80%만 갖고도 기존의 말들하고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말의 데뷔전을 1300을 뛰었는데 그때 이제 불량주로에서 앞에 가는 말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외곽으로 가하는 말들이 들어오고 안쪽에 앞방을 깠던 말들이 죄다 부러졌던 그런 주로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앞에 가서 중반까지 거의 뭐 대등한 탄력을 보여서 통과 이후에 잡힌 건데 액톤 스피드요. 이번에는 오히려 참고 한 두 번째 외곽으로 따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터프그린, 6번 액톤 스피드. 자, 관심마들이 몇 마리가 더 있습니다. 말값으로는 일단 1억 3천짜리의 5번마 금화고스트, 또 1억짜리의 9번마 영원 챔프, 또 최근에 꾸준하게 실전 적응을 하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3번마 킵고잉, 이런 말들이 좀 더 이제 나머지 관심권일 텐데, 저는 이제 9번마 영원 챔프가 실전 2번을 통해서 저는 당금제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새벽 조교 때 아까 이경주에 나왔던 아까 우리 민태민이 소개했나요? 닥터시크? 이경주에? 아니요. 닥터시크를 누구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닥터시크요? 예. 체인도 안 했고. 아무튼 닥터시크랑 병합을 하면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나아진 어떤 근성과 좀 부드러움이라 그럴까요? 힘은 이미 있는 말이고 그래서 1300으로 거리를 늘린 상황에서의 고분마 영원 챔프는 이번에는 꼭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1606등급 12마리입니다. 최영찬 의원님 듣겠습니다. 이번엔 상대마에 대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백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주행심사도 괜찮았고 이번에 병합훈련하는데 상대마보다는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 상대마가 이제 좀 약간의 휴양마인데 그래도 그 말이 그저 휴양 전에 뛰었던 말이거든요. 바로 토네이도 킹인데 굉장히 여유예요. 붙잡고도 그 여유 있는 걸음이라면 지금 현재 실전 뛴 말도 다른 말들의 그 컨디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베스트인 말들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내용이라면 뭐 거리 자체는 늘어났지만 공백은 있지만 훈련 성과를 믿는다라면 저는 여기 경주에서 이 편성에서 해볼만 하다고 보겠습니다. 토네이도 킹 민태민. 네, 저도 뭐 마번은 2번 토네이도 킹을 머리로 잡았습니다. 올드 패션도 잡았는데 휴양 갔다 와서 주행 검사를 다시 받을 때 뭐 휴양마들하고 능검 받으면서 여유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번 토네이도 킹을 저도 이제 최영찬 의원님하고 함께 추천을 좀 같이 드리겠고 장산조이가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기존의 말들이 1600거리에서 죄다 기복마들 거의 뭐 부진마들 일색인데 아직 장산조이는 2살짜리로 더 나올 걸음이 분명히 있는 말이고요. 뭐 19조 말답게 갈수록 말도 괜찮고 또 19조의 습성상 뭐 이 정도 편성에서 유연명의를 태워가지고 이걸 아끼고 자시고 할 이유는 없어요.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바로 외곽 한 2번째 정도 곱게 따라간다라면은 뭐 장산조이가 좀 더 나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편성이 6등급의 1600m 경주 거리입니다. 뛰어본 말 몇 마리가 있지만 그 말들마저도 뚜렷한 성적을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잠재력 쪽으로 더 보여줄 말 쪽으로 포인트를 찾는 게 우선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네이도 킹과 고분마 장산조이가 설명이 된 것 같고 저 역시도 더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말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번 말 뷰티풀 거리라는 7조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1000m 3번 뛰고 그 전에 1200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바깥으로 삐지는 끼가 있습니다. 힘은 상당히 있는 힘을 갖춘 그러한 잠재력 있는 말로 보고 있는데 바깥으로 삐지는 습성 때문에 레이스 운영하기 굉장히 까다로웠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새벽 조그 때 모습도 확 좋아졌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그러한 스피드와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돌아온 김혜선이가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승수 쌓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1번 뷰티풀 걸을 변화와 맞물려서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고요. 5등급 경주 11마리인데 여기는 최영찬 의원님이 준비한 금요일 방송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민태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기대는 앞벽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뭐 치명타가 될 수는 있겠는데 지난번에 외곽 9번에서 안타봤던 문주원이가 어리버리하게 외곽으로 또 튕겨 나가버렸죠. 그래서 상습적인 외곽 사행 4개월간의 출전 정지를 맞고 나오는 게 지금 이번에 백두백호인데요. 김호수라면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수가 뭐 지난주에 컨디션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당시에 지난주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로 인해서 능력 기수들이 서울에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김호수가 그냥 몸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났고 좋은 말도 얻어타면서 뭐 쾌조의 컨디션을 좋은 성적을 좀 냈었는데 이번 백두백호도 안쪽에는 펠리치가 있고 바깥쪽에도 외곽 사행을 막아줄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걸음발은 여기서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수가 여우 사이즈는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 성적 보니까 여우 사이즈가 뭐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없는 굴에 네. 여우가 왕이다. 그렇죠. 네. 어수가 옛날에는 데뷔 초기에 말을 잘 탔었는데 걔가 어깨에 지금 뭐 철심이 좀 박혀 있나 봐요. 어깨 쪽이 많이 다쳐가지고. 그 친구가 또 애가 많다고 그랬나? 네, 얘가 넷이죠. 그래서 뭐 그거 잘 탔으니까 뭐 이번에도 좀 잘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말 타는 거 보니까 여우 정도는 됐었던 사이즈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성적이 좋았던 김호수의 백두백커 민태면에 관심 많고, 저는 4번 유로 캡틴입니다. 좀 세게 불말로 보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 때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게 아니고 발주할 때 그 대가리가 들려버렸죠. 늦발이 돼버렸고 걸음을 남겨버렸던 게 4번 유로 캡틴입니다. 자, 이번엔 최은경인데 최은경이가 의외로 얘가 스타트가 좋더라고요. 스타트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4번 유로 캡틴 임승준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금연유아 방송 준메인 승부경주로 준비한 우리 최홍찬 위원님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제가 깜빡이를 안 누르기 때문에 일단 이 경주를 제가 승부로 잡았어요. 이 경주가 깜빡이를 어디로 가냐면요, 펠리체가 직전 경주 복귀를 보면 야 진짜 속된 말로 저렇게 하면 말이 못 뛰는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그것도 조성훈 기수가 보여줬습니다. 무슨 4단 외곽인가 5단 이각인가, 야 뭐 말 그렇게 타면 웬만한 능력마도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습을 실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유로 신화는 편자가 직전에 빠졌어요. 인기만 좀 끌었던 말인데 편자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초반 스타트하면서 이게 부딪혔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캡틴과 VIP 킹 뭐 이런 말들이 다 인기죠. 샤프렐까지도 다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경주는 종합 인기돌 자체를 보니까 1번, 3번으로 깜빡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먹을 게 있다. 이 판단을 했고,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13마권 추천 안 합니다. 이 마권을 추천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승부로 가져간 거예요. 일례적으로 저는 5두마권 잡을 때 3을 아예 안 잡았어요. 훈련 모습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도 아니고, 나머지 거론드린 말 중에서도 훈련이 좋았고 또 그들끼리 아마 저는 자웅을 고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전하고 조건이 달라졌고 이 경주가요. 그리고 훈련도 달라진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저는 무조건 저배당 깨지면서 걔네들이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첫 승부로 준메인 승부로 이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사전 인기도가 131 깜빡이다. 예. 아무튼 어쨌거나 13마권은 우리 최홍찬 의원님의 승부마권에 아예 없다. 다른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자신 있다. 금요정마 5경주를 방송 준메인 승부로 했던 이유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의 5등급 경주 모두 9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과 방송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여기는 4번 매직 스트리트가 최근에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6번의 스팟이 지난번에 공백을 두고 나와서 선행가수 좀 무너졌죠. 이번에 1200 짧아진 거리에 2주 만에 정상 주기를 돌아왔기 때문에 4번, 6번이 아마 최저 배당을 강하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여기를 메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4번, 6번을 자력으로 깰 놈이 여기 나왔기 때문이죠. 말 능력, 제가 알고 있는 말의 능력도 4, 6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훈련 내용이라든가 집에서 나오는 내용들까지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말이 갖고 있는 습성상 최상의 저는 경주 조건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놈을 아예 대가리로 믿고 공략을 하는데, 4, 6 중에서 조금 더 좋은 놈이 주력 막건입니다. 주력 막건이고, 그 중에 하나 안 좋은 것은 잘하면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고, 이외에 안 팔리는 말 중에서 제가 직전부터 한번 노리고 있는 말, 요번에 갈수록 말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까지 배당으로 엮어서 맥심 3방인데요. 불안한 느낌 하나를 좀 자를 수 있다라면은 2방으로도 이건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 1말 6번 스팟도 아니고 인기 2등말 매직 스트리트도 아닌 다른 놈을 놓고 진하게 한번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는요,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 연말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7경주고요. 13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0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 방송 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한 10년 이상 했나요? 방송? 그렇죠. 그 정도 됐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10년 이상 하고 뭐 예상 일은 뭐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통계는 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임승진이의 승부 경주 중에 가장 적중 확률이 높았던 게 혼합 4군 경주, 또 국산 4군 경주, 이 4군 쪽에 유독 임승진이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의식하진 않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번 금요 경주도 메인 승부처가 지금 4등급, 혼합 4등급 경주인데요. 자,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붙어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인기마들 4번 퍼펙트 보스라든가 뭐 지난번에 너나 사라 나는 안 산다 잘랐다 로봇 승자 분석이라든가 또 6번 원더풀 스토리라든가 또 7번 헤드스페드 또 2번 리틀 오브 더 킹 뭐 이런 애들이 어떤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5마리 중에서 한 3마리는 갓다리들이에요. 불안한 인기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아예 자르고 들어가는 게 승부의 포인트고, 자,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자, 지난번에 뛰고 아주 확 좋아져 버린 말, 뒤집어져 버린 말 한 마리 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승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팔리고 없을 말, 그리고 덜 팔리지만 정작 제대로 만들어서 쏠 말, 또 노림수 말 이렇게 있다면은 배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거 뭐 승부의 정석 같아요. 경마의 승부의 정석.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승부 한번 보자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필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300에 4등급이 11마리인데 여기는 이어서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 방송 준매인 승부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여기 내용을 듣겠고요. 최용찬 의원님의 포인트 있습니다. 선행만 간다면 퀸 오피스가 여기서는 나은 능력을 보일 것 같아요. 인기만데요. 선행 갔을 때와 못 갔을 때가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뭐 모래를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외곽이지만 인코스에서 다행히도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조인고 기수가 맘먹고 이거 아마 대가 한번 그냥 나간다면 나갈 것 같아요. 나가준다면 퀸 오피스가 버틸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에는 4번 사랑미소를 추천을 합니다. 직전에 오종환이 타고 대가리 팔릴 때는 치명적인 단점, 안으로 기대 쌓아서 타기가 좀 까다롭다. 오종환이가 이거 처음 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보니까 선두권 경합으로 인한 힘소진으로 인한 아쉬움으로 졌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김동현이고 또 김동현이가 이미 이 말을 2번을 타서 2번 모두 끌고 들어올 정도로 말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이 안 좋아서가 아닌 등짝과의 어떤 그 사대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잘랐던 말이 4번 사랑미소인데 이번에는 김동현이라면은 해낸다 쪽으로 해서 추천드리겠고, 자, 이번 8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해서 승부 한번 보자고 나선 민태민 의원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최저배당의 깜빡이가 현장에서 한 7, 8배는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랑미소 퀸 오피서를 비롯해서 감량 이점을 안고 뭐 숨도 안 쉬고 또 앞에 가보겠죠. 윈디파크도 있고 예전 휴양마지만은 예전 능력이 있었던 라온 전설도 있고 또 정상주의 영광의 챔프 파인 파워 이런 애들 제도약의 반석도 적임기수 위원명의로 바뀌어가지고 인기를 좀 고루고루 나눠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최저배당이 무조건 7, 8배로 뚫리는 그런 편성인데 여기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충막감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번에 못 들어온 이유가 확실했죠. 말 상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탔던 그 경주에서의 복귀 내용들 이런 부분 봤을 때 직전에는 몸도 마음도 아니었다고 봐요. 의지도 없었고 상태도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됩니다. 일단 컨디션이 살아났고 편성을 봤을 때 경주 조건을 너무 잘 만난 느낌이에요. 이 경마라는 게 특히나 부산 경마는 가장 중요한 게 승부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딱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제대로 써먹을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축으로 해서 후차권도 뭐 압축이 되는 거죠. 인기마 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도약의 반석 같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도 안 봅니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갓다리로 바람 잡을 말들 확실하게 좀 자르고 압축을 해서 중고 배당으로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우리 민태민전이 준비한 금요일 방송 준매 이제 승부경주 자신 있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한 양구나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0의 혼합 3등급 경주 12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방송 준매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영찬 위원님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위스퍼 위시는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봤습니다. 이게 병합훈련도 아닌데 우연히 이제 그 구조 5대장군 옆에 그냥 지나가는 그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스퍼 위시는 핸디도 올라갔지만 어쨌든 경주 조건은 더 좋아졌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저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휴양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 1년 만에 나오지만은 1번 킹 오브 코리아는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요번에 다이아몬드 킹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티즈 엠프레스 그런 애들하고 이제 능검을 받을 때 눈여겨봤던 게 이제 킹 오브 코리아인데 신우철 마주입니다. 지난주에 킹 오브 챔피언인가 그거하고 뭐 이번 주에도 조성건이가 이제 킹 오브 에이스죠. 신우철 마주 말을 성건이 쪽으로 다 지금 쏠려서 나오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이 신우철 마주가 기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봐주고 안 봐주 뭐 이런 게 없어요. 얄짤없이 한번 실수해버리면은 다른 기수를 올릴 정도로 거의 뭐 융통성 없이 제대로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잘 타면 끝까지 태우는 거고 못하면은 당장이라도 기수를 좀 바꾸는 스타일인데 킹 오브 코리아가 57주 만에 나오지만은 33조에서 30조 마방 이적한 이후에 점차 저는 말이 괜찮아지고 있고 남방구 말답게 이제 4살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많이 차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 임승진의 방송 준메인인데 지난 9월 28일 금요일 11경주 때 뛰었던 5마리가 다시 붙었습니다. 최영찬 의원님이 언급했던 이번 위스퍼위시를 포함해서 3번마 오섬 킹 이지, 6번 영광의 팩터, 7번 브라보 마린, 12번마 벤헤이 페이 이렇게 5마리가 다시 만나버렸는데 지난번에 사실 대가리 팔렸던 말은 12번마 벤헤이 페이죠. 자, 이번에 최근에 정도연에서 이제는 최시대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지금 서력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놓고 7말은 얘네들 말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마리의 어떤 좋고 안 좋고를 임승진이 이미 정해놨고,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석을 끝내놨고, 또 이러한 가운데 놓고 7말에 대한 확신, 믿음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를 방송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18조 이종편의 그 미스터 코리아를 현장에서 강하게 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하고 똑같은데요. 걔가 이 호흡기 쪽에 수술을 하고 바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호흡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면서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마방에 기대감을 전달해드리면서 제가 그 말을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 구경주에도 그런 말 하나 나옵니다. 호흡기 수술을 하면서 말이 완전하게 이제 호흡이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뛰기가 굉장히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말이나 숨을 못 쉬는데 달리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호흡기를 트이고 나오는 말, 그걸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잡고 나오는 말,
자, 그놈 넣고 승부 들어갈 텐데 뭐 느낌도 좋네요. 그놈 넣고 자, 구경주 방송 준비를 위해서 시원하게 한방 까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고요. 1800의 2등급 경주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또 최영찬 의원님이 방송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좀 쉬운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메인을 자꾸 어려운 경주를 하다 보니까 미적중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들어주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피해를 봤다 생각해서 이번 주는 이 경주만큼은 내가 적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0경주 선정을 했고요. 충마가 있습니다. 월드데이라는 마필 자체가 있어요. 승급전이지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각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그러니까 앞선에서 경주 운영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저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축이 있는 경주에서 상대말을 찾고 그 상대말을 또 찾았기 때문에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기마 대결이지만 힘을 실으면서 노리는 경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월드데이를 인정하고 예. 들어가면서 압축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해서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적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고요. 1200의 3등급 경주 모두 열동합니다.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2등 안에는 그냥 웬만하면 온다라고 믿고 있는 게 6번 유성 스피드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스피드는 지금 불과 7번을 뛰면서 지금 한 번 빼고는 다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워낙에 주행 습성 자체가 자유로운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직전 대비 지금 승군전에 앞말의 감량 4.5를 받았고, 최근에 졌을 때도 7월 달에도 이게 정상으로 이 말이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레이스가 꼬였죠. 그리고 직전에도 썬더플라이가 워낙 강마였기 때문에 저는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선 보내고 바로 뒤를 따라가면은 6번이 아마 2등은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12마리 중에서 3분의 2가 선행마죠. 그래서 저도 전개상으로 유성스피드를 세게 보고요. 일단 앞선이 이게 이렇게 많다는 거는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추임마가 이제 커라지오고, 이번에 적임환장이라고 봐요. 선입으로서의 검증 자체는 완벽하게 안 됐지만 경주 전개 운영이 굉장히 좋은 말이 바로 1번 유로파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저는 노려줘야 되지 않냐. 저 또한 유성스피드 인정하면서 전개로 위해서 9번 커라지오 유로파까지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커라지오 1번 유로파. 임승진의 관심마가 9번 커라지오예요. 아까 그 구경주였나요? 구경주 때 1번 킹 오브 코리아랑 병합을 하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공백 이후에 좋고, 또 설명 잘 해주셨죠. 선두권이 지지고 벚고가 싸우는 그림 속에 올라올 수 있는 1순위 추임마가 9번 카라지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카라지오를 임선일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0월 26일 금요일 좀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토요일점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